금자가 보통 용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요. 금자가 용식을 죽였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쓸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제 배우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시즌 3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지금의 기분 좀 비교하셔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야 정말 너무 오래전이라 6년 전인데, 그리고 또 2009년에 썼던 다시 대본을 10년 만에 다시 끄집어냈던 거라 그때는 더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한번 이미 다 거절당하고 외면받은 작품인데 이걸 지금 다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좀 모험이었어요, 저한테 시작 자체는. 뭐 지금 그 6년이 지나서 사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고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니까 6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제 인생에서 한 몇십 년간 겪을 일을 그 6년 사이에 한번 다 겪은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요. 혼자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또 많은 일들이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는데, 뭐 좋은 일들이 많았고 물론 뭐 조금은 좀 짜증나고 좀 안 좋은 일들도 좀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너무나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뭐 한 창작자로서 뭐 이보다 더 사실은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혼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얻은 것과 교훈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3가 공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것들을 접하시게 될 텐데, 이 엇갈리는 평가, 당연히 뭐 좋다는 분도 계실 거고 별로다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거는 다양한 반응이겠지만은, 혹시 그런 반응들을 확인하신 것 중에서 반박하고 싶은 반응을 하나만 꼽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거의 반응을 안 봤어요. 예. 요새 인터넷은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보면 이제 저는 막 다 끝내고 이제 좀 약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작품 이제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요새 이렇게 반응을 딱히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뭐 들은 얘기들은 좀 있는데요. 뭐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를 또 많이 했으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고, 뭐 딱히 반박하거나 그럴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냥 시리즈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받는 시리즈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시리즈가 시간이 흐르면 창작자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의미냐면 긴 시간 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도 이 시리즈를 보시면서 자기가 이 시리즈를 기대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애정하는 것들이 생기셔서 이 시즌이 거듭되고 그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 본인의 바람과 기대와 애정이 충족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많이들 갈리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재밌는 또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나를 재밌게 흥분시켜줄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어떤 날카로운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이 안에 녹여낼까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번 시즌을 능가하는 얼마나 더 좋은 캐릭터들, 내가 이렇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어 주실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기대와 약간 취향들이 좀씩 다 달라지고 커지시면서 그 기대를 충족시켰느냐 아니면 배반을 했느냐에 따라서 반응들이 많이 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든 호든 불호든 뭐 실망감이든 뭐 사랑이든 다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서 딱히 뭐 제가 반박을 하고 싶거나 왜 이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딱히 없었습니다. 아니면 감독님께서 이걸 내놓으실 때 끝까지 좀 고민하셨던 어떤 지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고민되는 지점을 가진 상태의 작품을 내놓으셨는데 관객들이 그 부분을 일치해서 좀 예민하게 포착하신 부분이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로 관객 반응을 자세히 본 게 없어서 예, 사실 뭐 그걸 제가 생각과 맞았다 안 맞았다. 근데 이 작품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너무 새드 엔딩으로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종의 그래도 나름 이게 해피한 구석이 있는 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성기훈이 물론 모두가 다 죽고 성기훈도 자기 희생을 하긴 하지만 이 작품에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점점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잃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앞선 세대들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이미 접었고 대부분 약간 자포자기하는 느낌들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뭐 입시부터 시작해서 큰 경쟁에만 내몰리고 있고 그래서 뭐 지구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이 성기훈의 희생이라는 의미는 우리 이 기성세대가 그 아기로 상징되는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가, 그들에게 어떤 삶을 물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려놓더라도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희생을 그리고 싶었어요. 뭐 그게 성기훈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비참한 어떤 결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이라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조치, 태도들을 한번 성기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라서 그의 희생이 꼭 새드 엔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지점이 혹시 없었다고 느끼시면 저는 프론트맨이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프론트맨이 시즌2의 시작이 성기훈과 인간성에 대한 의견 대립을 하면서 대결을 펼치는데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직접 게임까지 뛰어들어서 성기훈을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기훈은 그 테스트에 굴하지 않았고 결국 끝끝내 인간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함으로써 저는 성기훈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패배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성기훈을 리스펙트하는 의미로 프론트맨이 아기를 데리고 나가고 남은 유품과 유산을 딸에게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을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은 서민, 못난 사람에 불과했던 성기훈의 인간 승리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승리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어둡게 꼭 죽음이라는 것만 가지고 새드 엔딩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새드 엔딩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구상하셨던 그 엔딩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변화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냥 시즌2를 만들자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좀 다들 습관적으로 해피엔딩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훈이 다시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기고 승리해서 나와서 미국에 있는 딸을 이번엔 보러 가게 해야겠다. 뭐 그런 정도의 그냥 막연한 그리고 뭐 잘 되면 뭐 4, 5편 계속 만들어야지 미국에서 막 이런 그냥 되게 막연하고 상업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 작품을 이제 집필을 시작하면서 제가 결국 이 작품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결국 이 작품은 시즌1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상징이고 우화고 패러디고 반영이고 풍자인데 그럼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즌1 때의 세상에 비해서 또 얼마나 변했는지를 제가 돌아봤어요. 근데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경제적인 상황도 더 힘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불황 그 다음에 뭐 여전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난민 문제, 정치적인 극우 경향, 전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기후 문제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고 있지. 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 뭔가 희망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 작품을 가지고 해피엔딩을 만들고 성기훈이 막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하는 이야기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이 세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기훈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마무리를 하는 게 오징어 게임과 성기훈이라는 한 인물의 여정에 어울리는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작품 내내 이제 관통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인간성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지점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대한 성찰도 곳곳에서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점을 좀 같이 생각해 본 얘기해 주실까요? 시즌 2, 3 만들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특히 선거를 둘러싼 갈등들, 점점 더 심해지는 대립들. 미국은 선거 불복 사태로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 때마다 가짜 뉴스,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와 온갖 선전선동이 난무하면서 과연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 1인 1표, 투표,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누구나 그거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승복할 수 있는 절차라고 믿어서 이제 만든 제도이지만, 그것의 어떤 믿음, 거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는 다수에 의한 결정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심도 계속 나오고 있고, 돌이켜보면 1930년대 히틀러의 나치당도 선거에서 승리해서 다수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시기든 혼란의 시기와 격동의 시기, 위기가 닥치면 대중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려갈 수도 있고, 특히 이런 AI의 시대와 플랫폼에 의존하는,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시대에는 그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다수결과 일반 투표로 이루어진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전할 것인가란 문제제기, 그런 질문들을 한번 꼭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감독님을 뵌다고 하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희망을 얘기하시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가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아이의 등장이 되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좀 전형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이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게 이제 약간 근미래인데, 모든 인간이 갑자기 불임에 빠지고, 그래서 아무 인류도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인간이 멸종으로 가는 상황에 대한 가상 이야기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디서 임신을 한 아이를 가진 여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소수의 사람이 그곳으로 가서 그 출산한 아이를, 산모를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거기서 그 아이가 거기서 어떤 인류의 마지막 남은 희망, 멸망해가는 이 세계에다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도 한번 오징어 게임에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점점 더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연금은 고갈되고 있다고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기성세대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미래 세대, 우리가 뭔가 다음을 이어갈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남은 희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꼭 어떤 가치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아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시즌 자체가 이 전체의 마지막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판 제작 얘기도 여러 번 질문을 들으셨긴 했을 테지만, 혹시 어떤 구체적인 얘기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스피노프에 대한 미국판은 사실 저는 정식으로 다 아는 건 없고요. 그냥 저도 기사나 많은 루머들을 통해서 들은 것 뿐이라서 제가 미국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소문대로 뭔가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만약에 그런 걸 만드신다면 저는 그 감독님 영화를 좋아해서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노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시즌 4는 없지만 스피노프는 할 수도 있다. 그것은 가면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가면들의 사생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아직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 시즌 3의 한 회에 보시면 최이사라는 인물이 박 선장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벽에 사진을 보다가 벽에 공유 씨가 연기한 딱지남과 최이사가 낚시배 앞에서 고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프론트맨 이병헌 씨도
그 사진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낚시를 해서 고기를 들고 있는.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보다가 저 사진은 왜 언제 찍은 걸까? 뭐 그런 얘기를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야, 저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사소한 발상에서 시작해서 스피노프를 만들면 저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걸 뭐 언제 만들겠다라는 구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막연한 생각에 불과한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제 잠시 좀 쉬시는 시간도 가지시겠다고 하셨지만 다음 또 행보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극장 이제 영화를 또 구상하고 하고 계시다는 어떤 내용 데이터를 본 것 같은데 극장 영화를 하고 싶어서 이제 구상을 한 작품이 있는데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극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극장 영화들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이제 극장에서 수익 BEP를 넘는 영화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지 현실이 닥쳐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 영화를 만들고 싶긴 한데 뭐 극장 영화를 만들면 그래도 투자하신 분들에게 이익을 돌려드려야 하는 약속을 하고 만드는 건데 그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극장 영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뭘 하겠다, 언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너무 사실 지쳐있기도 한 상태라서 몇 달 쉬면서 좀 다시 머릿속을 정리하고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에 뭘 할 수 있을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것들 아직 실행 전이라고 하셨지만 혹시 구상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갖고 계셨던 그 문제의식의 어떤 연장선에 해당되는 일과는 아예 다른 어떤 오징어 게임과 작품이 오징어 게임과 연관된 것들은 아니고요.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 세상이 개선이 되지 않고 이대로 진행된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되더라고요. 이 작품을 만들면서.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그런 작품들,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곧 닥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을 좀 상상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에미상 얘기들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그분께서 예측을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들으실 때 어떤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상임 참 주시고 가서 받으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요. 뭐 항상 처음에 막 상 받고 이럴 땐 너무 좋고 또 받아야지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은 것들을 겪고 나니까 이제 좀 다 그런 생각들, 욕심들 그런 것을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뭐 불러주시면 가서 뭐 상을 주시면 감사히 받곤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뭐 저 자신으로서는 이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해서 뭐 큰 부담이나 후회나 뭐 그런 건 없고요. 뭐 굳이 뭐 예상을 해보자면 사실 시즌 2는 결말이 없는 이야기라 그 엔딩 자체가 메시지가 좀 없는 이야기라 시즌 2로 뭐 에미상을 기대하고 막 그러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고요. 뭐 다시 그래도 막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그 결론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시즌 3가 더 있지 않을까? 뭐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 아까 영화 복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한국 영화계가 좀 시나리오가 검증이 된 좀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 영화계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감독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극장 영화 산업이 많이 지금 불황에 빠졌고, 그래서 사실 그럴수록 이제 결국은 인력이 유입이 안 되거든요. 사실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TV 드라마나 한국의 채널 드라마, 그다음 플랫폼 드라마들도 사실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태예요.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이 해외에서 뭐 사랑을 받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화 내빈 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 문화가 막 융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안의 컨텐츠 산업은 지금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불경기와 불황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그 새로운 창작자들이 잘 유입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원 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사실 제일 우려가 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작가들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창작을 그나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제가 생각할 때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분야에서 그래도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2차 저작물의 형태로 웹 시리즈, 그러니까 드라마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영화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모든 해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면 또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이쪽 산업이 결국은 조금씩 쇠락해서 그 대본을 쓰는, 흔히 말하는 시나리오나 스크립트를 쓰는 작가들은 줄어들고 조금 더 돈이 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웹툰이나 웹시리즈를, 웹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결국은 그곳이 이제 창작의 원천이 되고 창작자들의 기회가 되는 곳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죠. 뭔가 이 영화나 시리즈가 뭔가의 자꾸 2차 저작물처럼 리메이크처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요. 그것이 또 시대의 트렌드고 지금의 문화의 발전 형태라면, 변화 형태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아기 이야기도 했지만 다시 오징어 게임 이야기 조금 해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영화 그 3가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제일 좀 충격을 먹었던 것이 금자가 용식을 비녀로 찔렀던 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되게 많이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 감독님은 좀 이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자가 보통 용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요. 금자가 용식을 죽였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쓸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제 배우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자기 아들이 그 무방비 상태의 여자와 그 아이를 죽이려는 걸 막은 거다. 그 살인자가 되려는 모습을 멈추게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것의 결과가 결국은 용식의 탈락과 죽음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자가 자살을 하게 되지만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려는 것을 금자는 본능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연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뭐 급소를 확 찔러서 뭐 아들을 죽인다기보다는 그 칼을 든 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 뒤를 찔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들의 탈락으로 연결돼서 뭐 아들을 죽인 것으로 결과론적으로는 되었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MBN 신하현 후반부로 갈수록 아이를 구하는 이야기 위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준희나 노을, 용식 엄마 등의 캐릭터가 모성애 위주로 그려지고 이런 다른 자질은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쉽다는 비판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여성 캐릭터 그려내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아기를 되게 그냥 생물학적인 누군가의 아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다 모성애처럼 보이고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안을 좀 더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그냥 우리가 가진 희망, 우리가 다음 세상을 물려줘야 될 미래 세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키려는 것이 모성애의 개념보다는 미래 세대를 지키려는 우리의 기성세대의 노력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모두가 뭐 저는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로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이제 오징어 게임을 두고 외부에서는 이제 K-컬처의 새 역사를 쓴 작품이다 이런 의미 부여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감독님 개인적으로 나에게 오징어 게임은 어떤 작품인지 좀 개인적인 의미랄까요? 그렇게 좀 생각하셨던 마음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 오징어 게임은 사실 너무 개인적인 작품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어렵던 시절에, 거의 성기훈 같은 시절에 구상하고 썼던 작품이고, 그래서 저의 많은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뭐 저는 한편으로는 성기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상우이기도 하고, 제가 살았던 동네가 그대로 나오고, 쌍문동이. 어떨 때는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이 상우 어머니와 성기훈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대로 비춰지기도 하고,
극 중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이 다 제 친구와 지인들의 이름이고, 그래서 사실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녹아있는 작품이라 이 작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평가하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뭘 제가 더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 자신과 밀착되어 있는 작품은 다시는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그냥 모든 게 저와 닮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당연히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